심각한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우리가 정치 논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경제 이야기예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티몬 UMF 사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티맵프나 뭐 티몬에 그 제품을 하나 올리면 거기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일종의 플랫폼 그 기능을 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군데 제품을 올리면은 다른 쇼핑몰에도 자동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마케팅을 하고 상품을 팔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기 싫어도 티메프 그 티몬도 이렇게 내가 판매하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드러난 것뿐이지 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Q10 이하 자회사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엄청 많았어요, 업계에서. 그러니까 Q10이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다. 저런 정도의 마케팅 Q10이 감당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된 거죠. 근데 방금 이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 티몬이나 이제 위메프 사무실에 직접 가서 사람들이 환불 요구를 하고 환불이 안 되니까 그 위메프 같은 데는 뭐 전 직원 퇴사 처리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응대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기를 다 가져오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Q10이 싱가포르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요즘에 그거 말고도 뭐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쇼핑몰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여기 대한민국 법으로 요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갑자기 터져버렸잖아요. 문제는 저 회사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납품하고 뭐 했던 모든 회사들이 그런 거잖아요. 새날마켓도 비슷한 구조인 거죠. 새날이 새날마켓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제품을 새날마켓에서 사요. 그러면 사실은 수수료를 제외하면 그 물건 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 회사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내 방침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 자영업자 분들한테 절대 그 금액 송금하는 걸 늦추지 마라. 나 그러면 새날마켓과 일 안 한다 이거. 그분들이 뭐 대단한 부자들이겠어요?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막 수천 개 정도 대에 얽혀 있는 저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90일이라고 그랬던가? 70일이라고. 70일 동안 만약에 그 대금 정산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줄도산이라는 게 뭐냐면 또 그 업체한테 돈 받아야 될 회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그렇죠. 만들 때 예, 예. 밑에 하청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줄도산 몇 개 업체가 부도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티몬이나 지금 UMF에 그 묶여 있는 돈이 50억 넘는 회사들도 몇 개 있다고 하죠. 와. 그러면은 그 직접 물려 있는 회사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 50억이 물려 있는 회사하고 거래하는 또 다른 그 파생 기업들도 있을 그렇지, 거 아니에요. 작은 회사들이 더 많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떠넘기고 해가 야 위에서 돈 안 내려오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냐고 계속 떠넘기기 시작하면 다 도산돼 버리는 이렇게 보면요 뭐가 문제가 돼 버리냐면 유통업계가 거의 줄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유통업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IMF 쪽 느낌 난다 할 정도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시대가 온라인 쇼핑 시대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물건이 안 와 일단. 그리고 내 물건을 제공한 사람인데 돈은 받아서 뭐 Q10 계열사들이 다 챙기고 나한테는 돈이 안 와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이 확 죽어요. 저 Q10 저 계열사들 효과 때문에 대한민국에 잘하는 회사를 또 싹 죽는다고. 그럼 유통조기 폭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온라인 유통이 폭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수 개판되는 거지.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100 팔던 사람들이 이미 그 주도권이 80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어. 근데 그 온라인이 시장이 한 50%로 작살이 나버려요. 내수 완전 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래서 무슨 뭐 기업 지원금인가 뭔가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저번에 왜 전세 사기 자들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안 도와준다고 했죠. 그거 안 도와준다고 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큐텐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사실 저게 큐텐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팔아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정부한테 책임지라는 쪽으로 지금 언론이 몰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텐 그룹이 무리하게 인수하고 그 국내 시장 확장할 때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한 책임은 있지만 지금 이 사태는 결국에는 큐텐 그룹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큐텐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만 팔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지금 큐텐그룹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든 지금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문제는 상황이 이래 내수도 엄청 개판이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장률이 또 다시 꺾였어. 근데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 낮추는 거야. 이건 중산층을 위한 거야 하지만 쌩 거짓말이죠. 중산층이 부자들한테 누가 말이지. 중산층 누가 상속세를 50% 냅니까? 아 진짜 열받는 게 완전 헛소리지 저거는. 윤석열이 대가리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는 부자들이 상속세 내다가 그 기업의 경영권을 뺏긴다는 거야. 그래서 상속세를 많이 내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인세를 더 많이 받든가. 지금 세수도 부족하다고 난린데 여기서 더 깎아준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씨 이번에 저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BW 요거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주가 조작이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는 주식이 50% 넘으면 경영권 뺏기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내가 50% 넘게 갖고 내가 거기 주인인 거잖아요. 예. 그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예요. 근데 이제 순방 갈 때 친해진 재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 아니야. 신주 발행해가지고 싸게 발행해가지고 산업은행한테 야 싸게 발행한 거 너희들한테 제일 먼저 줄게. 산업은행도 약간 그러니까 주가 조작 냄새를 맡으면서 돈을 빌려줬어. 몇백억을 빌려줬다고. 그 사내국은데 이익을 봤어. 거기 김건희도 이익을 봤어.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경제는 일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겨울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종부세, 고급 주택 상속세 안 낼 수도, 초부자 대물림 더 쉽게. 사실은 저거야. 저거죠. 윤석열이 난 모르고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뭐 상속 재산 그 가액 자체가 뭐 6천억 뭐 1조 이렇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부자들 있잖아요. 그 부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그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공제시키는 금액이 있는데 그 공제 금액을 무한대로 해준다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감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서민들 소득세 이런 것들에서 돈을 더 걷고 징벌적 부가세 이런 거에 돈을 네, 더 걷는단 말이야. 건강보험. 그러니까 이게 극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진짜 극단적인 단순 논리 중에 우리가 살면서 그 소비세도 물건 구입할 때마다 소비세 내고 뭐 근로소득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그러면은 나중에 거래하면 거래세 내고 다 세금 내는데 그 돈을 내고 남은 돈이 내 재산이고 그 남은 그거에서 또 돈을 뜯어가는 게 상속세라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정말 그 세법이나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면 넘어가기 딱 좋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이중으로 뜯어가는 세금이라는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거죠. 내가 정직하게 세금 다 낼 거 내고 남은 돈인데 왜 거기서 또 세금을 뜯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해하기 딱 좋은 논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세금을 왜 내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야, 이 극우이 모자란 새끼들아. 가진 자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은 못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삼성이 돈을 이재용이 잘나서 봅니까? 삼성 핸드폰 사주고 가전제품 사줘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원리를 따져보면 금융은 아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금융은 법률 제도일 뿐이에요. 그렇지. 은행이라는 건 내가 100원을 예금하면 1000원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법으로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법을 믿고 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역할이 없으면 사회와 이 제도의 역할이 없으면은 금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지가 잘나서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상속세 내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복지라는 걸 하잖아요. 복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민주국가가 아니고 한 단계 올라가야지.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이유는 왜 복지란 말이 필요하겠어요. 부자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지국가란 말에 숨어있는 뜻은 정확히 말해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부자들이 더욱 영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소비자와 내 노예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의미도 있어요. 그 맞죠. 이거 맞는 말이죠.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부자가 무능력한데 상속세 내고 나면 경영권을 뺏기기 때문에 상속세 깎아줘야 돼 하는데 왜 그걸 중산층을 들이미냐고. 여러분들 중산층인 사람들이 뭐 하나 물려줄 때 뭐 세금을 뭐 수십억 수백억씩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중산층입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지금 감세가 골 때려요. 60조, 마이너스 60조, 마이너스 3조, 마이너스 8조. 3년 내내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을 말든가. 윤석열이 저기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덕수가 그랬죠 얼마 전에. 정권을 맡아보니까 나라 망한 줄 알았대. 곡간이 비어가지고. 지랄 유언병을 하세요. 니들 올리면은 지금 국채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 이 망해서 가루가 됐겠지.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연속성 때문에 빌려서 갚고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지랄 한 거 아니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했더니 한 3조가 줄줄 샜다고. 야 성렬아 60조 3조 18조는 줄줄 센 거 아니냐 그러면?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됐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실 종부세도 막 어느 지역은 10분의 1밖에 안 내게 돼서 너무 이 정부 잘 뽑았다라고 말하는 부분대가 있고 이젠 상속세까지 저렇게 파격적으로 깎아주면 지금 부가세는 10%에서 15%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벌써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뒤집어지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선동되시는 분들은 그냥 극우고 민주시민 자격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부자들을 편들어줘야 되냐고. 그래서 2024년에 이제 뭐 특례 적용하는 내용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생애 1회 한정해서 세액 공제해준다. 왜 1회만 해줍니까? 생애 1회 왜? 결혼 2번, 3번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적당히들 하십시오. 적당히들 하세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난 윤석열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놈이니까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편들고 자빠졌으면서 우리나라 부자는 경영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같은 국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느라 기업이 자꾸 동남아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깎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 이런데 진짜. 오늘 기재부에서 나와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노예 의식이에요. 우리 쇳내가 주인 걱정하는 그런 거죠. 그게 노예 아니면 뭐예요? 개돼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국민이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걸 비판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세금 더 내도 부자들은 잘 살아. 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상속세 할 때 몇십억 단위, 몇백억 단위 이야기하면은 그때 한 번 나올 때 여러분들의 잔고를 한번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찍었던 사람 중에 상당수는 내 아파트 가격이 전 재산 아니에요? 근데 그 아파트 팔고 나면 뭐 하시려고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살아가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 새끼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보라고. 집 한 채 사는데 서울에 살려 인서울 하면 최소 몇십억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마찬가지 프랑스에서 살아본 적 있잖아요. 파리 가면 강남 아파트 한 채로 파리 가면 아파트 세 채를 살 수 있다는 거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식.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정도 살 수 있어요. 네. 아유, 그다음 윤석열내가 막 꾸역꾸역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성장률을 올린답시고 왜냐하면 작년 말까지 완전히 개차반 됐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속지 마세요. 성장률이라는 게 1분기에 1% 올랐어, 2분기에 3% 올랐어의 기본이 뭐냐면 그 전분기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하잖아. 개차반 성장률이 났어요. 작년에 완전히 아주 개판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성장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성장률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속았던 건데요. 좀 오르고 나니까 다시 마이너스 되잖아.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야. 특히 이제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 이 두 부분에서 엄청 그 낮아졌잖아요. 이게 더 암울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내년에 할 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투자를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를 지금 안 한다는 건 내년에도 일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암울한 지표예요. 이거. 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급에서 5등 안에 들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체 50명 중에서 49등을 했어. 그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런데 49등 하고 보니까 정권이랑 상관없이 그래도 기본 실력 있는 아이라서 그 다음 시험에 50명 중에 45등 했던 애가 30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반에 5등 안에 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여주는 거야. 45등에서 올라갔다는 30등 올라갔다는 건 보여주는 거야. 그게 작년, 그러니까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6월달 지나서 2,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봤더니 또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정권 맡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우수해요. 체질도 우수해. 만약에 이전에 있던 정권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아니면 대한민국 이미 망했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뭘 잘해서 수출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성장률이라는 게 전체가 어떤 절대 가치를 놓고 여기를 딱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서 꼴찌하고 있다가 몇 등 올라가면 성장률 올랐다고 박수 치는 새끼들이야. 이거를 1, 4분기, 2, 4분기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는 게 이건 탄핵 사안이라고 내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 사이에 지금 저 큐텐 같은 그 계열사들이 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사건입니다. 지방 건설사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유통업계는 IMF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 찍으신 어르신들이요. 당신네 자녀와 당신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윤석열 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컵라면 땡기고 삼각김밥으로 윤석열 따라다니고 한동훈 따라다니면 행복하십니까? 부끄러운 줄을 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열받네요. 방송 시간이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